어느 평범한 아침, 한 젊고 세련된 여성이 검사센터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2개의 샘플을 가지고 와서 은밀하게 DNA 검사를 요청했죠. 보안을 위해 관련된 사람들의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고, 심지어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받기 위해 추가 비용까지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여성의 반응은 센터의 모든 직원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를 지르고 주변 물건들을 부셨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 손에서 피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통제불능 상태의 젊은 여성을 본 적이 없었던 센터 직원들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그들은 경험 많고 설득력이 뛰어난 동료 양 씨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그 여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휴게실에서 거의 30분 동안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센터를 떠났을 때 모든 직원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의 격렬한 반응은 센터 직원들이 그 원인을 쉽게 짐작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사생활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린 것이겠죠. 직원들은 그녀가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격렬한 싸움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객의 사적인 문제였기에 그들은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전개는 센터 직원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2명의 경찰관이 센터를 찾아와 그 여성이 DNA 검사를 한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센터 직원은 놀랐지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2 경찰관은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한 직원은 공안에서 일하는 친구 샤오시에에게 연락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샤오시에는 자신이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일부 정보를 알고 있으며 이것은 정말 기묘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오시에의 모호한 말은 직원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지만 샤오시에는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1달 넘게 그 직원은 진실을 알기 위해 하루하루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샤오시에로부터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은 후에야 샤오시에는 피비린내 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전말을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리우 샤오메이와 리우 샤오리라는 2 자매였습니다. 둘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많은 사람이 쌍둥이로 착각할 만큼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장 과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샤오메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집에서 부모님의 사업을 돕고 있었고, 반면에 샤오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2 자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격에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잔잔한 호수처럼 침착했지만 샤오리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성급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부모가 2 딸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성공적인 사업가였고 여러 체인점을 소유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호 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수백만 위안의 재산이 엄청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들은 연속으로 3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3번째 딸은 성별을 알게 되자 낙태되었습니다. 4번째 아이는 아들이었지만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아 유산되었습니다. 의사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임신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샤오메이와 샤오리 자매의 삶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계속되었습니다. 부모는 비록 아들을 얻으려는 의도를 포기했지만 막내딸 샤오리를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이러한 편애는 2 자매의 성격에 깊은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언니인 샤오메이는 어릴 때부터 항상 동생에게 양보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부터 예쁜 옷까지 모든 좋은 것은 샤오리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지나친 응석바지로 자란 샤오리는
공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다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언니까지도 자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버릇없는 아이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편애는 자녀 교육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샤오메이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집안사업 관리를 도왔어야 했던 반면 샤오리는 대학을 마칠 때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 자매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들의 운명은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갈렸습니다. 샤오메이는 일찍 배우자를 찾아 순조롭게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부모는 그녀에게 출산을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샤오리가 언니보다 2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녀의 결혼과 자녀 문제에 대해 조급해했습니다. 그들은 샤오리의 남편이 될 사람에게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는데 결혼 후 최소한 아들 1명을 낳아야 하고 그 아이는 샤오리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건은 남자에게 거의 대릴 사위를 요구하는 것과 같았기에 많은 사람이 꺼려했습니다. 샤오리는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까다로운 성격 또한 배우자를 찾는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샤오리는 마침내 샤오런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성격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한다는 요구에도 동의했습니다. 샤오리는 언니보다 먼저 아이를 낳으려는 작은 계획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을 가진 아들을 낳는다면 부모님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리는 샤오런과 결혼하여 임신했습니다. 임신 기간은 따뜻하고 달콤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죠. 그러나 그 짧은 행복은 아이가 샤오리가 기대했던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나면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샤오리의 부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대 과학과 다음 임신을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의 가능성을 믿었죠. 하지만 샤오리는 엄청난 실망과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실 샤오런을 진종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자신의 성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언니보다 먼저 아들을 낳으려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와 함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딸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수술로 인해 샤오리의 건강은 악화되어 최소 2년을 기다려야 다시 임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자신보다 먼저 아들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샤오리를 더욱 짜증스럽고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깊은 우울증이 겹쳐 샤오리는 남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샤오런은 아내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늘 인내해왔지만 이제는 육체적인 폭력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욕설은 참을 수 있었지만 매일같이 구타를 당하는 것은 그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샤오런의 마음속에 쌓인 원망은 시한폭탄처럼 폭발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샤오리가 격분하여 샤오런의 얼굴을 핥히어 피가 나게 하고 신발로 그의 머리를 때린 어느 날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샤오런은 샤오리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샤오리의 분노는 맹렬하게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시칼을 들고 남편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샤오런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래층에서 물건을 확인하던 샤오메이와 부모님은 비명을 듣고 서둘러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샤오리의 손에서 칼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샤오리는 울부짖으며 샤오런을 저주하고 그가 아내를 때리는 폭력배이며 결코 좋은 끝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을 무능하고 빌부터 사는 비겁한 인간이라고 끊임없이 욕했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후 샤오리는 샤오런에게 끊임없이 화풀이를 하며 가족 앞에서 그를 가장 가혹한 말로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샤오런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샤오리의 부모가 샤오런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돈이 부족하지 않고 샤오리에게는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었기에 마지못해 그를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의 부족한 점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샤오런은 개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수입도 적었고 집안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가 아들이 샤오리의 성을 따르는 것에 동의했기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샤오리와 샤오론의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두 사람에게 딸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샤오리의 부모는 그를 더욱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압력과 처가의 경멸을 견디지 못한 샤오론은 짐을 싸서 아픈 어머니를 핑계로 집안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샤오론이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샤오리가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큰 사건에 있었습니다. 샤오메이가 임신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샤오리는 언니와 형부가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것을 보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샤오메이가 아들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샤오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부모가 샤오메이를 편애하여 샤오리가 재산 분배에서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샤오리는 심지어 언니가 태아의 성별을 알기 위해 불법 초음파 검사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었던 샤오리는 샤오런을 설득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여 함께 아이를 더 낳으려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성을 가진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언니의 아이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샤오런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샤오리와의 관계를 거부했으며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한 정자 제공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샤오론은 샤오리의 건강이 제왕절개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정당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최소 1, 2년은 더 기다려야 다시 임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샤오리는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고 부모님도 자녀를 생각하기 전에 건강 회복을 위해 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샤오리는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니 뱃속의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남편과 다툴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겉으로는 잠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닥쳐왔습니다. 샤오미의 배가 점점 불러오자 샤오리는 마음속 깊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딸을 낳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형부의 성격이 어떻든 그가 자신의 성을 아이에게 물려주지는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일단 손주를 품에 안게 되면 그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샤오리에게 나중에 자신의 성을 가진 아들을 낳더라도 부모가 첫 외손주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못할까봐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샤오리가 재산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와 항상 경쟁하고 이겨왔던 샤오리에게는 이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샤오리의 마음속 우울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언니가 빨리 출산하여 걱정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자 샤오리의 기분은 극도로 우울해졌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샤오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기 위해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가 모든 재산을 언니에게 남겨줄 것이고 자신은 정말 빈털터리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로 샤오메이와 남편의 결혼은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샤오리에게 이 사건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와 형부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가족에게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여겨지는 첫 아이가 태어난 직후 헤어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샤오리는 이 상황에 대해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언니에게서 진실을 알아보려 했지만 샤오메이는 그저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물었을 때도 그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샤오리가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도 샤오런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피했습니다. 샤오리가 언니의 불행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지만 그녀는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듯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섬세한 성격이 아니었음에도 샤오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온 가족이 어떤 비밀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샤오리가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동안 더 큰 충격이 닥쳐왔습니다.
샤오런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 몇 달 전이었다면 고집센 샤오리는 아마도 격분하며 즉시 이혼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결혼 생활에 질려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샤오리는 자신의 미모와 재산으로 아이가 있다 해도 다른 남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복잡한 상황은 샤오리에게 이전처럼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더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비정상적인 사건들 뒤에 숨겨진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리는 일어났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남편과의 다툼 후 언니가 임신했고 임신 기간 동안 샤오메이와 그녀의 남편은 은밀한 만남을 자주 가졌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었고 부모님이 샤오리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미소는 어색해 보였으며 샤오런이 돌아온 후에는 그의 태도가 멀어졌고 심지어 샤오리와의 친밀감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샤오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무시무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언니와 남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그 아이가 사실은 내 남편의 아이가 아닐까? 생각할수록 샤오리는 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샤오메이와 그녀의 남편 사이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샤오리와의 재산 다툼을 위한 계략이 아니라 아이의 친부에 대한 의심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샤오런이 샤오리와의 친밀함을 계속 거부한 것은 그가 샤오메이를 임신시켰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샤오런은 샤오리와의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기를 기다린 후에 샤오리와 이혼하고 샤오메이와 함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태도 또한 점차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러한 상황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지만 샤오리에게는 계속 숨겨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샤오메이가 불법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부모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이 상황을 은밀히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깨달았을 때 샤오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고통이 그녀를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어지서 칼을 들고 샤오런을 벽 구석으로 몰아붙여 진실을 말하게 강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그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샤오런은 마침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샤오리가 추측했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샤오메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말로 그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은 바로 샤오리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샤오런은 샤오리가 다툴 때마다 생각 없이 독서를 퍼부어 오직 그를 상처 주려는 목적뿐 결과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샤오런은 무능하고 빌부터 산다고 욕하는 것 외에도 샤오리는 남편의 잠자리 능력을 자주 비난하며 심지어 그가 남자답지 못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말들이 우연히 샤오메이의 귀에 들어가 그녀는 그것을 사실로 오해했습니다. 몇 달 전 큰 다툼 후 샤오런은 아픈 어머니를 돌보러 고향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떠났지만 실제로는 따로 집을 빌려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집에서 쫓겨난 샤오런은 수치심을 느껴 이웃들과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샤오메이는 동생을 걱정하여 샤오런에게 연락해 샤오리에게 먼저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샤오런이 거절했습니다. 샤오리에게 칼로 살해 위협까지 받은 후 그는 더 이상 먼저 사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설득이 통하지 않자 샤오메이는 직접 샤오런이 빌린 아파트를 찾아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샤오런은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고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샤오메이는 샤오런의 기분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그를 설득했고 샤오런은 점차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샤오런은 부모로부터 항상 동생을 돌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온 가족이 샤오리를 보호해야 할 큰 아이처럼 여겼습니다. 습관처럼 샤오메이는 샤오런이 겪는 고통을 알아채지 못한 채 동생 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샤오런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샤오메이가 무심코 한마디를 내뱉었을 때 샤오런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샤오런에게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 가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성생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샤오런이 샤오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샤오리가 흥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술의 영향과 더해져 샤오런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광기 어린 상태에서 샤오런은 샤오메이의 옷을 찢었습니다. 비극적인 장면이 그 빌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건 후 둘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샤오런의 행동을 통해 샤오메이는 샤오리가 이전에 말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샤오런은 샤오메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성격상 둘 다 일어난 일에 대해 침묵했고 시간이 모든 것을 지워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샤오메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2년 동안 출산을 미루기로 했기에 샤오메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항상 피임을 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매우 높은 확률로 샤오런의 아이였습니다. 샤오메이는 몰래 락태하고 싶었지만 매일 부모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상한 낌새를 들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추궁 아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진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응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낙태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태아가 3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샤오메이가 부모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태아가 3개월이 되자 부모님은 그녀를 데리고 불법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성별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남자아이라는 것이 확인되자 그들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오랜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했던 것은 아이의 아버지인 샤오런이 그들의 성을 따르게 될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가문의 손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샤오런의 성격상 그들은 그가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샤오메이와 아이의 양육권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샤오메이와 그녀의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샤오메이가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즉시 샤오런을 찾아가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샤오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샤오런에게 집에 돌아와 샤오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샤오리가 샤오런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 그는 재빨리 동의했습니다. 샤오런은 6개월만 머물기로 결심했고 샤오메이의 아이가 태어나면 샤오리와 이혼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샤오리와 친밀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샤오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녀의 성격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샤오런은 이미 충분히 참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면 그는 인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돈을 손에 쥐었으니 샤오런은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샤오런이 모든 일을 털어놓는 것을 들었을 때 샤오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단지 손자를 얻기 위해 자신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샤오리는 부모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문의 대를 잇는 도구로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샤오메이라 이 임무를 더 잘 해낼 수 있게 되자 샤오리는 그들의 눈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양육의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자 샤오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다툴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부모가 단순히 대를 이을 도구를 찾고 싶었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 어차피 나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으니 딸을 데리고 세상을 떠돌며 살아야겠어. 샤오리는 원래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무언가를 결정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샤오리는 샤오런이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짐을 정리한 후 샤오리는 딸을 데리고 정들었던 집을 떠났습니다. 샤오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완전히 낯선 곳을 찾아 딸과 함께 남은 생을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샤오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샤오시에는 이야기를 마치고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마음속에 씁쓸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샤오리의 가족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이 진정 비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오리가 자신의 아픈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자녀를 더 잘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열린 마음을 가진 가정을 만나 어머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샤오리는 홀로 딸을 키우며 삶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끔 찾아와 약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샤오리는 어려서부터 응석바지로 자랐고 지금은 어린 딸을 돌봐야 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두 모녀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샤오리는 이 약간의 돈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몸조심하라고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샤오리가 부모가 언니와 손자에게 모든 사랑을 쏟고 자신과 딸은 그저 외부인일 뿐이라는 샤오런의 말을 더욱 믿게 만들었습니다. 샤오리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은 이혼 후 샤오런이 언니와 결혼하지 않고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것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샤오런이 떠나면 아이는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고 그 가족의 유일한 순수 혈통 후손이 되어 부모의 염원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샤오리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부모가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자녀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친구와 친척들과의 연락을 끊은 채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생활비를 꾸준히 가져다 주셨고 그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자라도 받는 게 좋지. 그렇게 1년 넘게 생활하면서 샤오리는 이 생활 방식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녀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가져다 줄 때면 그녀는 비록 시시한 이야기일지라도 어머니를 붙잡고 몇 마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현재 언니와 조카가 아버지에게 매우 귀여움을 받으며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언니 명의로만 된 빌라 한 채와 가게 한 곳을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샤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언니를 질투하는 듯 약간의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조차 언니가 받는 특혜를 질투하는 것을 보면 언니가 얼마나 응석바지로 자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샤오리는 너무나도 후회스러웠고 좋은 기회를 놓친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 풍요로운 삶은 원래 자신에게 속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처럼 공주들이 성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에 비하면 샤오리는 더 불운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줄 왕자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시간은 꾸준히 흘렀고 샤오리의 삶은 평온하고 단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은행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며 샤오리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오리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안정적인 수입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그녀와 딸의 삶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샤오리는 돈을 받아 서둘러 떠날 생각으로 몰래 옛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샤오리가 거의 2년 동안 멀리했던 그 집에 다가섰을 때 옛 기억을 되새길 틈도 없이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여인이 샤오리가 오랜만에 돌아온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하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샤오리가 밖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어머니를 데리러 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샤오리는 뒤를 돌아보았고 이웃집 리씨 부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다스러운 이웃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던 샤오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몇 가지 물건을 가지러 왔다가 바로 갈 것이라고요. 그러나 리씨 부인은 샤오리를 그렇게 쉽게 대화에서 벗어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샤오리 어머니의 지병이 최근 재발했으며 혼자 집에 있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샤오리는 놀랐고 아버지와 샤오메이 언니의 부재에 대해 물었습니다. 샤오리의 질문에 리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샤오리가 다른 행성에서 온 이상한 생물이라도 되는 양 놀란 얼굴로 샤오리를 응시했습니다. 길게 이어진 침묵은 샤오리를 불푼하게 만들었습니다. 샤오리가 리시 부인에게 그녀의 이상한 반응에 대해 묻자 리시 부인은 마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듯 의심 가득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샤오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샤오리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단언했습니다. 샤오리의 표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리시 부인은 충격적인 소식을 간절히 전하려는 듯 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샤오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문을 닫고 은밀한 표정으로 샤오리에게 짧지만 강력한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리시 부인의 한마디는 샤오리에게 마치 번개처럼 강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샤오리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정보는 샤오리를 아찔하게 만들었고 머리가 핑 돌며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 순간 샤오리는 자신의 청각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사는 것, 거주와 동거, 부부처럼 사는 것을 구별하려 애썼지만 동거라는 단어의 의미는 오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언니 사이에 비정상적인 관계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리시 부인은 샤오리의 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를 버렸다고 강조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샤오리가 아버지와 언니에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가 외부에 알려진다면 가족 전체의 명예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샤오리가 의심을 표하자 리시 부인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샤오리에게 어머니에게 물어 진실을 확인해보라고 다그쳤습니다. 소문을 믿고 싶지 않았던 샤오리는 서둘러 리시 부인의 집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가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샤오리는 어머니가 천식 제발로 침대에 누워 헐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만성질환이었기에 샤오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침대 옆 서랍에서 약을 찾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 샤오리는 호기심과 걱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샤오메이 언니의 부재에 대해 물었습니다. 샤오리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갑자기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딸을 꼭 껴안고 흐느껴 울며 남편의 거짓말을 어리석게 믿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샤오리 어머니의 마음은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샤오리가 더 묻기도 전에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짐을 덜어내듯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샤오리의 정신을 번개처럼 찢어버리는 듯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밝힌 첫 번째 진실은 샤오리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자신과 샤오메이가 친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입양된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팡 씨와 리우 씨는 시골 장터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싹트고 깊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매 결혼이 흔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들처럼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에 둘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항상 뜨거웠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때때로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뒤 팡 씨는 연이어 2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습관성 유산으로 진단했고 그녀의 임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당시 제한적인 의료 환경에서 이 진단은 팡 씨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였습니다. 가문에 대를 잇는다는 관념이 깊이 뿌리 박힌 농촌 가족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리우 씨의 부모는 이 상황에 직면하여 그에게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찾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리우 씨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팡 씨 곁에 남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키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부는 무릎을 꿇고 부모에게 이 방안을 승낙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리우 씨의 부모는 마침내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입양할 아이는 남자아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혈통을 이을 수는 없지만 가문의 성씨는 이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박한 소원마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가 훨씬 많았고 입양 절차도 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남자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사회에 너무나도 강하게 남아있어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가 버려지는 드문 경우에도 그 아이들은 이미 다른 가정에 빠르게 입양되어 리우 씨 부부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부부는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입양할 생각이었지만 아이를 고르는 과정에서 비슷한 또래의 두 자매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두 자매는 고아원 보모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아 예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사랑스러운 인형 같아 보였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부부는 두 자매를 모두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매가 바로 샤오메이와 샤오리였습니다. 두 여자아이가 집에 왔을 때 리우 씨의 부모는 극도로 화를 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를 얻으려던 그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마음속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리우 씨의 부모는 샤오리를 아들처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우 씨와 팡 씨도 이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딸을 아들처럼 키우는 것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리우 씨의 부모가 연달아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은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샤오메이와 샤오리는 아직 어렸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리우 씨와 팡 씨는 생계를 꾸리느라 바빠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두 자매의 출생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습니다. 신중한 논의 끝에 부부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두 자녀에게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로 이주하여 건설 현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샤오메이와 샤오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동안 리우 씨 부부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여 약간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수년간 고된 노동을 한 후 리우 씨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아 더 이상 힘든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우 씨는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근처에 건설 현장 농촌 노동자들에게 필수품을 제공하는 작은 가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결정은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게 사업은 이전에 고용된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발전 가능성을 깨달은 팡 씨도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사업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큰 가게로, 외딴 건설 현장 지역에서 번화한 동네로, 가난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리우 씨 부부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수천만 위안에 달하는 총자산을 가진 체인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부부에게 이러한 성과는 인생의 정점으로 볼 수 있었고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의 노력과 끈기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이상한 존재입니다. 가난할 때는 그저 먹고 살기에 충분하기를 바라지만 일단 부자가 되면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리우 씨와 팡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점점 늘어나자 부부는 현재 삶의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이 죽은 후 누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지에 대한 더 먼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메이와 샤오리는 어릴 때부터 양육되어 친자식처럼 사랑받았지만 리우 씨 부부의 피를 물려받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두 딸이 결혼하면 다른 성으로 바뀌어 더 이상 리우 가문과 관련이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천만 위안의 재산을 외부인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리우 씨 부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러했으니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샤오리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하고 그 아이는 리우 씨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샤오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아들처럼 키워졌기 때문입니다. 리우 씨 부부의 눈에는 샤오리가 더 아들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샤오리의 자녀가 당연히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더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샤오리와 남편 샤오런 사이에 큰 갈등이 벌어지는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툼 후 샤오런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고 샤오리는 문을 닫고 화를 내며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았습니다. 리우 씨와 팡 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샤오리를 안타깝게 여겼지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샤오런과 샤오리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를 얻을 가능성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혈통은 아니더라도 손주를 안고 싶다는 꿈은 이제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정말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간의 고통 끝에 리우 씨 부부는 샤오메이와 큰 사위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제안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리우 씨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사위가 동의하지 않는 듯했지만 장인 장모가 6자리 숫자가 적힌 은행카드와 함께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자 그는 결국 그들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샤오리는 사랑받던 위치를 잃어 집을 떠날 수도 있고 반면에 샤오메이는 불행을 통해 복을 얻어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연속극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느 날 리우 씨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준비하기 위해 샤오메이를 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병원의 복잡한 의료기기들을 마주한 리우 씨의 머릿속에 갑자기 대담한 생각이 번뜩 켰습니다. 그는 샤오메이와 자신은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의 정자를 사용하여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 만약 성공한다면 태어날 아이는 진정으로 리우 씨 가문의 피를 물려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리우 씨를 숨막힐 정도로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의사를 찾아가 건강검진을 받았고 자신의 정자가 충분히 건강하며 시험관 아기 시술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후 리우 씨는 비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 내부 직원을 매수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지불했고 이 직원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정자 샘플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후 그는 결과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메이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리우 씨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는 샤오메이를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샤오메이의 뱃속 아이가 진정으로 리우 가문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쁨에 겨워 리우 씨는 평소에 침착함을 잃었습니다. 그는 샤오메이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아 행동이 이상해질 정도였습니다. 이는 팡 씨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치 빠른 아내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내의 끈질긴 추금 끝에 리우 씨는 마침내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일을 아내에게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샤오메이와 자신은 원래 혈연 관계가 아니며 게다가 샤오메이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과연 잠시의 망설임과 생각 끝에 팡 씨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남편이 평범한 남자들이 누리는 아버지로서의 행복을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해결책으로 리우 씨는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손자를 안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팡 씨 자신도 더 이상 후회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남편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리우 씨와 샤오메이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난 이상한 낌새는 큰 타위의 예리한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아내에게서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에서 그는 샤오메이와 그녀의 아버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리우 씨의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샤오메이는 남편의 의심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말다툼은 빠르게 격화되었습니다. 리우 씨는 이 다툼이 샤오메이 뱃속 아기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여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큰 사위를 따로 불러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큰 사위가 분노를 터뜨리기도 전에 리우 씨는 재빨리 6자리 숫자가 적힌 은행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전 카드와 합쳐 총 금액은 7자리 숫자에 달했습니다. 이 거액의 돈 앞에서 큰 사위는 마침내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상황이 어떤 손해도 입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그는 짧은 결혼 생활을 겪는 대신 100만 위안이 넘는 돈을 받게 되는 것이었으니 그가 보기에는 매우 매력적인 거래였습니다. 샤오메이의 경우 리우 씨는 그녀가 아이를 낳은 후에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키운 딸 샤오메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샤오메이의 본성상 그녀가 이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 전체에서 샤오리와 샤오런만이 완전히 속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샤오런은 집에 없었고 샤오리는 위층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바빠 부모님이나 언니와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리우 씨는 큰 사위에게 샤오메이가 아이를 낳은 후에야 이혼을 진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격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샤오리가 의심을 품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이는 가족의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외부에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샤오런에게 돈을 주며 이 연극에 협조해달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샤오리가 추궁했을 때 샤오런이 그렇게 뛰어난 연기를 펼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리우 씨는 어릴 때부터 응석바지로 자라 성격이 급하고 말이 경솔한 샤오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샤오리는 항상 가족 재산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샤오리가 자신과 샤오메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성격상 무모하게 사방에 소문을 퍼뜨릴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샤오리가 믿을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지어내야 했습니다. 샤오리가 샤오메이와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가 가장 좋은 선택인 듯 보였습니다. 이는 샤오리가 자신의 나쁜 소문이 외부로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아 입을 다물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샤오런에게는 돈을 받고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샤오리에게 먼저 이혼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강요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리우 씨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팡 씨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리우 씨가 이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계획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순조롭게 태어났고 큰 사위와 샤오런 모두 각본대로 떠났습니다. 샤오메이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리우 씨와 팡 씨를 유일하게 아프게 했던 것은 가장 많이 속았던 샤오리가 딸을 데리고 단호하게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그들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샤오리와 딸에게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우 씨 부부는 언젠가 샤오리 모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가 점차 자라면서 리우 씨는 마침내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혈연 관계의 감각은 그가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팡 씨의 경우 마음속의 심리적 부담이 해소되자 그녀 또한 현재의 삶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삶은 완전한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팡 씨가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실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팡 씨는 리우 씨와 샤오메이가 점점 더 많은 대화 주제를 공유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제는 두 사람이 상의하며 결정했고 그녀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팡 씨의 유일한 역할은 요리와 청소꾼인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 리우 씨와 샤오메이는 실제 부부처럼 행동했고 팡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팡 씨는 이 상황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느꼈지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리우 씨는 그녀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한다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우 씨는 샤오메이에게 낡은 빌라 한 채를 사주었습니다. 그 근처에 좋은 유치원이 있어 아이의 미래 교육에 이로울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빌라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어 샤오메이는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리우 씨는 손주를 보러 간다는 핑계를 대며 자주 집을 비웠고 매번 몇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팡 씨는 섬세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양딸 사이의 관계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점차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리우 씨의 행적을 몰래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리우 씨가 또다시 손주를 보러 간다고 알리고 팡 씨에게 집에 남아 밥을 차려놓으라고 당부했을 때 그녀는 몰래 남편을 따라 빌라 단지로 향했습니다. 미리 몰래 만들어둔 열쇠로 팡 씨는 집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그녀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서 리우 씨와 샤오메이가 옷도 입지 않은 채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아이는 침실 침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자 방 씨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리우 씨를 저주하는 말을 퍼부으며 샤오메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비열하고 저급한 인간들이라고 부르며 결코 좋은 끝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리우 씨는 재빨리 팡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고통스럽게 때리며 동시에 팡 씨가 무능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존재이며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그녀를 견뎌왔다는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리우 씨의 말은 팡 씨 마음속 가장 깊은 고통을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산산조각난 마음과 눈물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우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을 계속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짐을 빌라로 옮기고 샤오메이와 공개적으로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우 씨와 샤오메이 사이의 부적절한 관대 소식은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동거 소식은 이웃과 가까운 친구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친척 및 친구들과 모든 연락을 끊었던 샤오리는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문과 사회적 비난은 팡 씨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녀의 지병이 심각하게 재발했고 정신은 공황 상태에 빠져 몇 걸음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팡 씨는 오랫동안 샤오리를 찾아가 생활비를 줄 수 없었습니다. 팡 씨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샤오리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팡 씨는 고통 속에서 살고 세상의 조롱을 견디는 것보다 죽음이 낫다고 생각하여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들은 후 샤오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샤오리는 아버지와 언니가 동거하고 있는 빌라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반복하며 아버지에게 이 정보의 진실성을 추궁했습니다.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리우 씨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팡 씨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은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샤오메이가 따로 나와 사는 것은 부부처럼 동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팡 씨처럼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으로부터 아이를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오리는 부모의 상반된 정보 사이에서 갈등하며 극도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각자 다른 설명을 내놓아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샤오리는 용기를 내어 몇몇 이웃을 찾아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대답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리씨 부인과 같은 일부는 리오 씨와 샤오메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신했다며, 다른 일부는 리오 씨와 샤오메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팡 씨가 실제로 정신질환의 징후를 보였고 그들이 따로 나가 사는 것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난처한 상황 앞에서 샤오리는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은 DNA 검사를 하는 것뿐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높은 결심으로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 아버지의 머리카락 샘플을 얻어 DNA 검사 센터로 가져갔습니다. 최종 결과는 리오 씨와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시켜 주었고 팡 씨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알게 되자 샤오리의 마음속 분노는 맹렬하게 폭발했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녀는 식칼을 들고 아버지와 언니가 동거하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샤오리는 리오 씨를 공격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다행히 샤오메이가 제때 경찰에 신고하여 더 큰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경찰이 상황을 더 알아보기 위해 DNA 검사센터에 왔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칼을 들고 공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샤오리의 행위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피비린내 나고 복잡했던 이 모든 사건은 두 자매의 성격 차이가 완전히 상반된 운명으로 이끌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비극의 깊은 근원은 바로 리우 씨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남아선호 사상과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관념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중국인들은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것 또한 효의 관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새로운 시대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친자식이든 양자식이든 모두 우리의 자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식, 사랑, 가족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것이 바로 가문의 대를 잇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단순히 저희에게 하트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잠이 솔솔 이야기였습니다.